여러분, 뉴스만 틀면 나오는 GDP. 대체 그게 뭘까요? 이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 생활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GDP라는 경제 성적표를요,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GDP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잡고요. 그리고 GDP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뭔지, 또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과연 GDP가 높으면 우리도 행복할까? 이 관계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상황이에요. 날라라는 사람이 제임스한테 잔디 좀 깎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50를 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자, 바로 이 간단한 거래 하나가요.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라 입장에서는 $50를 지출한 거죠. 근데 그 돈, 제임스한테는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50 소득이 된 겁니다. 모든 거래에는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군가가 쓴 돈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은 결국 똑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좀 더 크게 경제 전체로 확장해 보면 더 확실해져요. 자, 우리 같은 가게가 있고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해주고 월급, 즉 소득을 법니다. 그리고 그 소득으로 뭘 하죠?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죠. 그럼 그 돈은 기업의 수입이 되고요. 이 돈이 이렇게 가게와 기업 사이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과 소득은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드디어 GDP의 공식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와,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렵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문장을 단어 하나하나 아주 잘게 쪼개서 같이 씹어볼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시장 가치. 이건 간단해요. 모든 걸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으로 더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이것도 쉽죠.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다 포함시킨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최종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재료값은 빼고 맨 마지막에 완성된 물건의 가치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빵을 10,000원에 샀어요. 그 10,000원 안에는 당연히 밀가루값, 계란값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밀가루값 따로 더하고 빵값 또 더하면? 맞아요. 밀가루값이 2번 계산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서 최종 생산물만 따지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재화와 서비스. 이건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머리 라르는 거, 변호사 상담받는 거 같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다 포함한다는 거고요. 생산된, 이것도 중요해요. 올해 새로 만들어진 것만 계산합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중고차를 올해 거래했다? 이건 GDP에 안 들어가요. 한 나라 안에서, 이건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그건 우리나라 GDP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 기간 동안 이건 보통 1년이나 분기 단위로 딱 끊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의가 좀 명확해졌죠?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개념들을 도대체 어떻게 딱 하나의 숫자로 계산해낼까요? 경제학자들이 쓰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입니다. 여기서 Y가 바로 GDP고요.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매, 그리고 NX는 순수출을 의미해요. 결국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출을 이 네 가지로 나눠서 더하면 그게 바로 GDP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여기 2021년 미국 GDP 구성 요소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걸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68.5%, 거의 70%가 C, 즉 소비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물건 사고 서비스 이용하는 돈이 나라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들 미국 경제는 소비가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각 항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쓰는 돈, 소비고요.
I는 투자인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사는 건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금융 투자고요. GDP에서 말하는 투자는 기업이 미래 생산을 위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G는 정부가 도로를 깔거나 공무원 월급 주는 것처럼 나라가 쓰는 돈, 정부 구매고요. 마지막으로 NX, 순수출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외국에 판 것, 수출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사온 것, 수입을 뺀 값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깜짝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집중해보세요. 나일라라는 사람이 사업에 쓰려고 중국산 새 스마트폰을 1200달러 주고 샀습니다. 자, 이 거래가 미국 GDP를 올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변화 없습니다. 왜지? 싶으시죠? 자, 한번 따져볼게요. 나일라가 사업용으로 폰을 샀으니까 이건 투자, I에 해당돼요. 그래서 투자가 1200달러 늘어납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이 어디서 만들어졌죠? 중국이요. 즉 수입한 거죠. 수입이 늘어나면 순수출 NX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순수출이 1200달러 감소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 I에서 플러스 1200, 순수출 NX에서 마이너스 1200. 둘이 정확하게 퉁쳐져서 결국 미국 GDP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재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 작년 GDP가 100억이고 올해가 110억이면 우리 경제가 10% 성장한 걸까요? 글쎄요. 만약에 물가도 10% 올랐다면요? 바로 이 물가라는 함정을 어떻게 피해갈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두 가지 GDP를 따로 계산해요. 바로 명목 GDP와 실질 GDP입니다. 명목 GDP는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 것까지 다 포함돼서 좀 뻥튀기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이름뿐인 GDP인 거죠. 반면에 실질 GDP는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오직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제가 성장했는지 보려면 뭘 봐야 할까요? 당연히 이 실질 GDP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피자랑 초콜릿 딱 두 가지만 만드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표를 보시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생산량도 꾸준히 늘고 있죠? 자, 이걸 바탕으로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계산해 봤더니 결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명목 GDP만 보면 경제가 막 7천에서 13,000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2021년 가격으로 물가 상승을 싹 걷어낸 실질 GDP를 보세요. 성장은 했지만 훨씬 완만하죠? 바로 이 둘의 차이, 이게 바로 물가 상승 때문에 생긴 거품인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진짜 경제 성장을 볼 땐 반드시 실질 GDP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GDP가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 차가운 숫자 하나가 과연 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더 나아가서 행복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미 오래전인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 상원원이 GDP에 대해 정말 뼈아픈 말을 남겼어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측정한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공기, 주말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또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 이런 것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없죠. GDP에도 당연히 안 잡힙니다. 심지어 소득이 일부 부자에게만 쏠려 있는지 아니면 골고루 분배되는지도 이 GDP 숫자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GDP는 아무 쓸모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1인당 실질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평균 수명도 더 긴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평균 교육 기간도 더 길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GDP, 즉 돈이 행복 그 자체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그 나라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GDP가 바로 우리들의 진짜 행복과 삶의 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GDP라는 숫자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 사회를 정말로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들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